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최근에 보면은 법무부가 뭐 이런저런 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, 뭐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쟁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인데요. 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지역 특화 비자를 좀 신설을 하겠다.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이렇게 뭐 동포나 또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특혜랄까요, 뭐 체류, 이런 장기 체류를 할 수 있으면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료를 주겠다, 뭐 이런 것도 있죠.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조업체라든가 뭐 가사도우미, 간병인으로 4년 이상 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러면서 또 영주 자격의 그 소득 요건도 국민 총소득이죠. GNI의 70% 이상으로 이렇게 낮춰준다. 뭐 이런 정책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정책들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럴싸하고 그렇지만은 뭐 실제로 이렇게 동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법무부의 이런 동포 외국인 정책이 어쨌든 뭐 동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내놓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특별한 분과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인터뷰는 약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. 이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협회의 전 최재영 이사장과의 인터뷰입니다. 이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협회, 네,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해 있고요. 이 법무부 외국적 동포과 초대 과장을 지냈던 이 곽재석 한국 이주동포 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초기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이 출입국 이민 행정 교육을 시켜왔습니다. 뭐 일반인이라고 하지만은 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변호사, 또 행정사, 노무사 등 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곳이다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최근에 이 협회에 이제는 새로 이사장으로 이 최재용 이사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재용 이사장님, 네, 좀 소개를 하면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요. 서울대학교 이 사범대학을 좀 졸업을 했습니다. 중국 동포와의 관련은 2010년경에 이 고시원을 인수인계하면서 그 고시원에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F사요, 에지투요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,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의 출입국 체류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12년도에 저도 행정사 시험이 있었는데요. 그때 시험을 쳐서 또 행정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, 그래서 이렇게 이 출입국 이민 전문 행정사로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 그 협회에 이제는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주로 나눈 대화 내용은 이겁니다. 법무부가 이민청을 설립을 추진하는데 좀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, 그리고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그런가, 그런 부분. 그리고 영주권이 전치주의라는 게 있죠. 지금 바로 일반 기화를 할 경우에 한국 국적을 주지 않고 영주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좀 국적 취득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바로 이 영주권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었고요.
그리고 제조업체, 가사, 근로자, 뭐 간병인으로 한 곳에서 4년 이상 이 방문 취업 동포들 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부여해주고 뭐 GNI를 70%로 이렇게 낮춰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얼마나 이 현실성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들어봤고요.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관계 증빙 서류 이런 거에 요구하는 게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좀 이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. 원래는 지난 8월 8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는 뭐 한국 이민이나 다문화, 한국 다문화 이민 통합 그 협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좀 현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을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어보면은 또 상당한 도움도 되실 것 같고 또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시청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청을 만든다,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정책적으로나 뭐 행정 업무를 많이 해보시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건의하고 싶어 내용이 있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? 우리가 보면 일본을 옛날에 뭐 10년을 뒤따라간다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뒤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본 따라가지 말자고 하면서 밉다 하면서 대부분 다 이게 정책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본이 얼마 전부터 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 시작했어요.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빈집도 너무 많이 생기고. 일본이 요즘 적극적으로 나오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안 오고 네. 일본으로 간다는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네. 일본 단가도 세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좋은 물건들이 다 일본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또 그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그 부분에서도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우리가 좀 늦죠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당국에서 좀 보고 좀 계속 뭐 10년 5년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시행할 수 있단 말이죠. 이게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단순 논문 말고도 어떤 전문이 좀 E7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E7 이런 것도 좀 많이 넓어졌어요. 그것도 뭐 E7 안에서 E7-2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넓어졌는데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. 요건이 엄청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. 그다음에 왜 까다롭게 하는 거죠? 일부러 TO를 적게 주려고 까다롭게 만드는 거.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 E7 같은 거 할 때는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. 왜? 그래서 뭐 영국인 뭐 이게 영어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문과 나오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왜 요즘 애들 뭐 토익 900점 애들 다 이렇게 따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영어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쓰려고 그러냐 이걸 입증하라는 거예요. 활용 계획이라고 있는데 왜 너희 회사에서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가? 한국인이 왜 안 돼?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 문제라든가.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해놓으면은 출장 보내기도 편하고,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한 2, 3년 살다 온 사람하고 여기에서 영어 배우면 다르단 말이에요, 이게.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.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.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출구에서는 인정을 못 해요. 그런 게 있고. 그거고 사회통합교육은 어때요, 지금? 사회통합교육이요? 네. 드리면 뭐가 문제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점은 이제 교육이 이제 무료예요. 무료고 일단 그 요즘은 잘 돼 있어요. 뭐지 사전평가 이 시스템하고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몇 점 정도 나오면 4단계로 가고 81점 이상 맞으면 4단계. 전환 신청 그 주입국에 가면 지칭에 가면 전환 제가 행정사도 유입장 받아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신청해도 되고 그래서 몇 점 이상 받으면 4단계로 가고 아니면 5단계로 들어가고 5단계에서
50시간 이제 70시간 늘었어요. 70시간 늘고 그럼 중간평가 받고 그럼 다시 국정할 사람들은 뭐 40시간 받고 그럼 그거 하면 이수증이 나온단 말이죠. 그럼 이수증은 이제 유효기간이 없어요.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. 한국 능력시험 유효기간이 뭐 2년인가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나는 좋고 그다음 국제는 영주권 할 때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하면 그 사실 영주권 시험 이런 거 봤을 때 시험이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. 국적 같은 경우는 한 반은 떨어지는 것 같아. 반은 떨어져요. 쟁패 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 근데 국적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국적 시험 보고 와서 면접 시험 보고 와서 저희들 이런 거 개천절 뭘 먹냐고 물는 거 내고 어떻게 알아? 개천절 뭘 먹지? 개천절 뭘 먹어야 되나? 밥 먹어야 되나? 국수 뭘 먹을지?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. 아니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오랜 산 사람도 모르는 걸 왜 외국인은 물어보지? 개천절을 뭘 먹냐? 개천절 뭘 먹어야 되나?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어떤 그렇게 좀 이제 시험이 어렵단 말이죠. 어려운데 그런 변수도 많고.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심사하려면 2년 걸려요. 국적 같은 게 2년. 영주권도 요즘 뭐 오래 걸릴 때는 뭐 1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?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시험 떨어져 버리면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야. 다시. 국적 같은 거 다음날 바로 접수해서 영주권은 또 뭐 6개월 기다려서 다시 접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회통합을 하면 좋단 말이에요.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대학 강남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뭐 5단계, 6단계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작은 규모로 거기에 맞게 언어에 맞게 이렇게 분할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거죠. 이렇게 되면 좀 거기 교육받은 거에서 시험이 나오고 그러면 학교들이 좀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따로 시험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서류 좀 미비됐던 그러면 다시 접수만 하면 되니까 시험을 영주권 신청할 때는 맞춰가지고 국적 신청할 때는 맞춰 시험 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.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회통합 어떤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. 왜냐면 이 좀 이렇게 뭐 말로만 나무나 뭐 사회통합 뭐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주기적으로 그런 거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영주 자격을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받든가 아니면 시험을 보든가.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받으면 수월한 건가? 그렇죠. 받는 게? 네, 그렇죠. 그게 몇 시간 받는 거죠? 그게 일단 사전 평가를 본 다음에 점수를 뭐 82점 이상에 받고 나서 아니 80점인가 아마 그렇게 82점인가 받으면 5단계로 5단계죠. 배정이 되면 옛날에는 50시간이었는데 그게 70시간으로 바뀌었어요. 70시간.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교육하면 한 7시간, 8시간씩 해요. 아침에 뭐 얘기 들으면 9시, 10시에 갔다 때문에 4-5시간 나니까 그게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되죠. 10번 정도 받으니까 10번 정도? 주중에 하는 사람들이 한 2주 끝나지만 주말반 다니는 사람들은 한 2달 걸리는 거죠. 2달 걸리네. 그렇죠. 그래도 그게 낫죠.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제가 안내하면 다 해요. 지금 뭐 국적 같은 경우는 영치주의인가 그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. 먼저 국적 안 주고 영주권부터. 그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뭐 하는데요. 근데 아니 뭐 공안장님이 더 뭐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원래 영주권 전치주의라는 게 옛날에 국적은 딸 때 5년간 합법 체류만 하면 5년간 합법 체류 그 체류 자격의 종류에 제한이 없었어요.